중1-1에서 1차 방정식 활용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 중1-1에서 1차 방정식 활용이 잘 안 돼서 1학년 1학기를 참 몇 바퀴를 돌아요. 우리 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알겠죠? 없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이 항상 문제 똑바로 읽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초등학생부터 계속, 그쵸? 다 지금을 위한 준비예요.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x7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 1의 자리 숫자가 7이라고 해서 똑바로 읽어야 돼. 알겠지? 자, 얘는 근데 x 곱하기 7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거고 위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자연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 x 더하기 7의 뭐보다? 6배보다 11이 작은 게 얘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어떻게 10x 플러스 7인 게 됐다면 분배해주면 6x 플러스 42 빼기 11이니까 x값 구할 수 있게 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맞죠? 자, 연속하는 세 홀수 어떻게 표현할래요? EN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나누기 3몇 빼기 더할까요? 해가지고. 그렇죠. 정확하죠. 자, 근데 연속한 세 홀수를 했을 때 가운데 숫자를 A예요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앞에 그 앞의 홀수는 A 빼기 2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잠깐만,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가운데 숫자 A라고 하면 그 앞에 홀수는 당연히 이만큼 작을 거예요. 그쵸? 뒤에 홀수는 이만큼 클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합은 3A가 됩니다. 그쵸? 이게 153이니까 A는 51인 거네요. 그쵸? 근데 가장 작은 수예요. 가장 작은 수 구하시고요. 빨리 주고. 자, 7번.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9세. 이거 우리 아까 정인이 A살 엄마랑 44, 연주. 자, 정인이가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뭐 구하래? 문제 봐봐. 5년 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건 현재 아들의 나이다. 맞지? 아들의 나이다. 그치? 자, 그러니까 나는 아들의 나이를 X라고 놓을 거고 아버지 나이를 어떻게 놓을 거예요? 59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X로 놓을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아빠의 나이를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식이 깔끔하게 편하게 나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게 지금 올해인 거고요. 그쵸? 여기가 this year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칸에는 뭐라고 쓸 거야 그러면? 아니 5 years later 나와야 돼. 자, 그럼 올해는 x 플러스 5가 될 거고 여기는 64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또 자, 번호야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식 푸세요. 알겠죠? 그게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수월해질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니까 64 마이너스 x. 아버지의 나이는 이게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라고 식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자, 10번 보시면 현재 윤미가 가진 현금은 5만 원이고요. 윤미가 지금 5만 원이 있고요. 경진이는 3만 원이 30만 원이 됐네. 3만 원이 됐고요. 앞으로 매달 윤미는 3천 원씩. 그치? 자, 그러니까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돼요? 5만 더하기 3천이 될 거고 경진이는 8천 원씩이니까 3만 더하기 8천이 되겠죠.
자, 2달 후에는 5만 더하기 3천 곱하기 2가 될 거고, 경진이는 3만 더하기 8천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쭉 하다가 x 달 후라고 하면 윤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만 더하기 3천 곱하기 x 되는 거겠죠? 맞니? 경진 어떻게 돼요? 3만 더하기 8천 곱하기 x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바래? 우리가 원하는 건 같아지는 거. 얘랑 얘랑 같아지게 그러면 식을 만들면 되겠네. 5만 더하기 3천 x는 3만 더하기 8천 x 나와주면 되겠지. 맞니? 자,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2만은 많은 5천 x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000, 000 지워서 따라서 x는 4. 이게 4개월 후라는 말이 되겠네요. 59만. 그렇죠? 13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집에서 문제 풀이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풀이해주는 거 문제에다가 체크만 딱 해놓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영상 보면서 다시 채우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고도 모르는 문제 있으면 금요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진 찍어서 보내. 알았어? 질문하세요. 보여달라고요? 네. 자, 물속에서 아연의 무게는 8분의 1만큼 가벼워져. 와.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은 몸무게 좀 가벼워지는 거 알죠? 네. 왜 그래요, 그거? 그렇죠. 부력 때문에 그러죠. 확실히 1학년 다르죠. 부력과 부력이 부력, 그렇죠. 부력. 부력과 부력의 싸움. 왜냐면 물도 여러분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연 800g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100g 얘가 아니지. 무슨 소리야. 똑바로 읽어봐 문제. 무게가 그럼 700g이 되겠네요. 8분의 1만큼이 가벼워지는 거야. 이거 너 큰일 나. 야, 20% 할인을 해야 되는데 넌 10,000원짜리를 2,0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요. 알겠죠? 8분의 1만큼입니다. 800g짜리 아연이 여기서 물 속에서는 700g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구리의 무게는 7분의 1만큼 가벼워집니다. 자, 아연과 구리만 섞은 151g의 무게인데, 자, 그러면 이 151g짜리에는 아연이 X만큼 돼 있고, 구리가 151만큼, 1-X만큼 된다라는 거 알겠나요? 네.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얘는 이제 그냥 공기 중에서의 무게인 거고, 얘를 물 속으로 집어넣으면 무게가 어떻게 바뀔까? 8분의 7로. 8분의 1x. 아니죠. 7x죠. 자, 구리는 7분의 1만큼 가벼워지면 어떻게 돼요? 7분의 6에 151-x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요. 목소리 내게 8kg짜리 아이를 넣으면은 7톤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봐봐라. 문제 읽어보세요. 합금 속에 구리의 무게 구해달래. 맞죠? 내가 X. 지금 x를 구하면 아연이 구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식을 아예 다시 써버릴게요. 나는 구리를 xg라고 하고 아연을 151-x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물속에 집어넣으면 아연은 무게가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기 8분의 7. 8분의 7 곱하기 151-x가 될 거고 구리는 x 곱하기 7분의 1만큼 가벼워지니까 7분의 6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물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지금 130. 이걸 합치면 130이 된다. 물속에서 130이 된다라는 거네요. 맞죠? 네. 14번 지금 문제 읽어보세요. 108cm의 끈을
길이가 2대 3대 4가 되도록 세 부분으로 자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비례 배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쉬운 문제네요. 그렇죠? 자, 15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7m인 철망을 직사각형 모양의 닭장을 철망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닭장을 담에다 연결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얘만 지금 철망이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여러분? 얘만 철망이라는 소리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보다 160cm 더 길게 해달래, 그치? 그러니까 이거가 7m인 걸 우리는 700cm로 단위 통일을 해주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까? 그거 320 빼고 바로 그쵸. 나오는. 한결. 자,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닭장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를 x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또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세로 가로의 가로의 길이는 세로보다 160. 그렇지, x 플러스 160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얘 더하기 얘 하면 3x 더하기 160은 7x. 그러니까 그게 몇이어야 돼요? 700. 700. 네. 인 걸로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와. 그렇죠? 우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우실 텐데 이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자. 조용히 앞에 봐. 우리는 항상 거리 시간 속력 문제를 풀 때 이 표를 만듭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속력이에요. 이 표를 모든 문제를 풀 때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80km의 거리를 자동차로 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80km인데 처음에는 시속 60km로 갈 거예요. 60km/h로 가다가 자, 중간에 어느 순간부터는 80km/h로 가요. 여기서부터는 속력을 높여서 80km/h로 간대요. 맞니? 그랬을 때 어떻게 된대?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10분이 걸렸대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제? 시속 80km로 달린 시간을 알고 싶대요.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80, 할까요? 80x 더하기 X. 아니, 미지수를 뭐로 넣을지부터 설명을 하세요. 미지수를요 시속 80km로 달린 시간으로 자. 나눠서 첫 번째 상황은요. 60km/h로 달리는 상황을 요 첫 번째 상황에다 채워 넣을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80km/h로 달리는 이 내용을 요 칸에다가 채워 넣을 거예요. 알겠나요?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은 풀이에도 항상 모든 문제에 이게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모든 문제에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60km/h야. 두 번째 상황은 80km/h야. 얘는 그냥 우리가 빈칸을 채울 수가 있어. 거리는 60, 그치? 아니 80km. 총 거리가 80이야. 그 여기에 80을 채우면 안 돼, 항상.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 거리만 나와야 돼. 요만큼 거리만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한 개를 A로 두고 한 개는 80 빼기 A. 어디를 문제에서 80km로 달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0km에 대한 내용을 여기를 A km로 놓는 거예요. 저기 80마이너스. 그렇지. 여기는 이제 80-A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시간을 우리가 이만큼을 구해놨으니까 나머지 한 칸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되니까? 거리 나누기 속력분의 그래. 거리 나누기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뭐라고 채울래요, 이제? 60분의 80 빼기 60분의 80 빼기 A가 되는 시간. 거죠. 그렇죠. 그쵸? 자, 여기는 뭐라고 채울 거예요? 80분의 A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뭐라고 할 거야, 이제? 총 1시간 10분이 걸렸다. 아, 라고. 이게 알겠죠? 그렇죠.
자, 60분의 80 마이너스 A 더하기 80분의 80분의 A를 하면 이거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6분의 7. 여기에다가 이제 1시간 70분이라고 1시간 10분이라고 해서 이게 70이다 하잖아. 그거 70시간을 그렇지. 이러면은 굉장히 슬픈 얘기가 되는 거예요. 80km의 거리를 가는데 70시간이 걸렸다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60. 여러분 70시간이면 3일이에요, 3일. 와. 3일이 72시간이죠, 그렇죠? 3일을 2시간 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80km는 걸어서도 하루에 가요. 많이 힘들겠지만. 많이 힘들게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어쨌든 맞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는 얘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시간 단위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60분의 70이라고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그럼 얘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곱하기 몇 할까? 60, 80, 60이야 분모가. 240을 240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240이 되고 여기에도 곱하기 240이 되면 여기에다만 곱하기 4가 되니까 320 마이너스 4a 여기에다가는 곱하기 3 더하기 3a는 얘는 280 되는 거죠. 그렇죠? 320 마이너스 320 마이너스 a는 280이니까 a가 몇이라고? A가 40이 되는 거예요. 320에서 뭘 빼야 280이 돼? A가 40인 거지, 그치? 자,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만큼 거리가 40km인 거고 이만큼 거리도 40km입니다. 다 나오는 거네요. 자, 문제에서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물어본 게 거리가 아니에요. 시속 80km로 달린 30 시간이에요, 시간. 그쵸? 1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A가 여기가 40인 게 된 거죠? 네. 맞습니까? 그럼 시간은 80분의 40시간, 네. 30분, 2분의 1시간.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네. 알겠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거리가 20km인 두 지점 사이를 자전거로 어떻게 한대요? 왕복한대요. 갔다 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A는 갈 때 시속 12km로 갔다가 올 때는 8km로 올 거예요. 시속 8km. 근데 B는 어떻게 한대요? 일정한 속력으로. A는 빨리 갔다가 천천히 오는 거고요. 그렇죠? B는 어떻게?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A는 빨리 갔다가 아니야. A는 빨리 갔다가 천천히 오는 거고. 자, 그러면 A와 B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을 때래요. 봐봐라. 거리가 20이야. 그러면 얘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 대해서 A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B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A에 대한 얘기도 지금 버전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20km인 거리를 12km/h로 갔을 때와 똑같이 이제 갈 때 그리고 올 때 20km인 거리를 8km/h로 오는 이 A에 대한 얘가지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그럼 B에 대한 얘기는 어때요? B는 똑같이 20이라는 거리를 일정한 속력 몇? X라는 속력 모르잖아. 그리고 또 B는 20이라는 거리를 돌아올 때도 X라는 속력으로. 맞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12분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며 12분의 20 되는 거 맞아요? 이거는 속력의 단위, 시간의 단위가 시간이겠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채워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채워야 돼요? 8분의 8분의 20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이 전체 20km의 거리를 A가 12km/h의 속력으로 갔다가 8km/h의 속력으로 돌아오는 그 식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A는 시간이 총 얼만큼 걸린 거야? 12분의 20 더하기 8분의 20이 되니까 여기는 4로 나누면 3분의 5 여기는 또 4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6분의 10 더하기 15인가요? 6분의 25시간이 걸린 거. 맞니? 자, B에 대한 얘기는 20이라는 거리를 X의 속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만큼이 있어? 4시간, 2시간 5분. 아니, 맞는데 요거를 가지고 빈칸을 만들어 채워낼 수 있어야 돼. 12분의 20. 아니, 요거를 가지고 빈칸을 채워야 된다고. X분의 20. X분의 20. X분의 20. 그래. 요거 하나를 채우려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표를 만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X분의 20시간이 걸려. 맞지? 20의 거리를 X의 속력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이 20의 거리를 X km per hour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또 다시 한번 X분의 2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B는 시간이 총 얼만큼 걸린 거야? 왕복하는데 X분의 40의 시간이 걸린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문제에서 뭐래? A와 B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은 거지. X분의 40은 6분의 25예요. 나오는. X로 40분의 1. 곱하기 40분의 1도 좋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 25X는 120. 아니야. 더 쉽게 할 수 있어. 2분의 1은 10분의 5잖아요. X분의 1은 10분의 5라고 해봐. 그럼 X는 몇이야? 얘네 둘 그대로 자리 바꾸면 돼. 네. 그러니까 5분의 10이니까 2인 거야. 어?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자리를 바꿔. 40분의 X는 25분의 6이에요 하면 돼. 아, 그치? 얘들아, 이런 게 헷갈릴 때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실제로 만들어서 봐. X분의 1이 2분의 1이래. X는 2면 되는 거네. X분의 1이 3분의 1이래. X는 3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랑 자리를 그대로 바꾸면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네. 자, 그럼 X 구하려면 곱하기 40이 양변에 똑같이 되면 되는 거니까 5, 8, 5분의 48 되는 거. 그럼 B의 속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구한 X가 뭐야? 내가 구한 이 X가 5분의 48이다는 여기 자리에 B의 속력 자리야. 그렇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5분의 48km per hour예요. 9.6km per hour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네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1차 방식 활용할 때 이 정도 문제 아무렇지도 않게 와. 풀 수 있어요. 한 2주 뒤면 이제 왔어요. 네. 딱 2주면 돼요. 선생님 시킨 대로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집에서 하면서 조금 영상을 자주 참고하세요. 알겠죠? 모른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알겠죠? 이것만 잘해. 곧 익숙해져요. 알겠습니까? 곧 익숙해져요. 진짜예요. 할수 있어요. 네. 친가요? 조용히 하세요. 자, 21번 봅시다. 어려운 문제죠. 참 우리 자, 민진의 가족이 자동차로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시속 60km로 가는 것보다 시속 80km로 가는 것이 15분 더 빨리 도착한다. 당연히 속도를 더 내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겠지. 맞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60km per hour로 갈 때는 1시간 걸렸다 쳐봐. 그치? 근데 80km per hour로 갈 때는 그럼 몇 분이 걸린다는 거야? 아니, 어떡해? 그럴 수가 없지. 빨리 갔는데 시속 60km랑 시속 80km랑 뭐가 더 빨라? 시속 80이 더 빠르지. 근데 정윤아, 60km로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 네. 그러면 80km로 갈 때는 40. 45분이 걸려야지. 시간이 덜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아. 맞지? 맞지. 그래. 이게 근데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줘야 식을 안 틀리고 세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자동차를 타고 60km per hour로 갈 때나 80km per hour로 갈 때나 거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치? 자, 민지네 집에서 할머니네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60km/h로 가는 상황이 있고 80km/h로 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나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할머니네 집이 막 점점 멀어져? 아니요. 내가 빨리 가니까 할머니가 내가 천천히 가라 하면서 이렇게 멀어질 거야? 할머니네 집이? 아니죠, 그쵸? 할머니네 집은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집에서 할머니네 집까지 거리는 무조건 고정이라. 맞지? 자, 여러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 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 읽어보면 60km/h로 갈 때와 80km/h로 갈 때 지금 상황이 두 개인 거 알겠죠? 그쵸? 근데 그 상황이 두 개여도 무조건 거리는 같다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60분의 x 시간만큼 걸린 거고요. 네. 요 경우에서는 시간 뭐가 돼요? 시간 80분에 80분의 x 시간이 되는 거야. 자, 정민아 여기서가 중요해. 그러면 60분의 x랑 80분의 x가 지금 같을 순 없잖아. 네. 60분의 x 마이너스 80분의 를 x 하면 15? 1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60분의 x에서 80분의 x를 빼면 이게 15가 나오는 거죠. 시간은 80분의 x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는데. 그럼 자, 이거 자. 1940. 아니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속력의 단위가 60km/h고 80km/h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시속 60km로 갔을 때랑 시속 80km로 갔을 때 시간 차이가 15시간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60을 나눠 15분을 우리는 60분의 15,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이해가 되나요? 60분의 x랑 80분의 x 잘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조용해. 설명할 거야. 60분의 x 60km/h의 속력으로 x만큼 갔을 때 더 느리게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이 걸렸다 쳐. 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갔을 때 80km/h의 속력으로 x만큼 거리를 가면 이게 85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빼면 15분 차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죠. 자, 그럼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240 곱하기 240 4x 맞죠? 그러면 4x 마이너스 3x는 60, x는 60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여러분 1차 방식 활용에서는 내가 구한 x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 x예요. 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숙제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프린트 있나요? 일단 요거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프린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수연이 안녕.